성창경 전역의 안전 빵빵. 자, 오늘 아주 이 안영환 원장이 없는데 안영환 원장이 아주 불안할 정도로 그렇습니까? 예. 잘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이 기자 출신이라서 저나 안영환도 이제 기자 출신의 어떤 그 트레이닝을 받은 거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회에 네, 들어와서. 근데 정말 기자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정권의 홍위병 방송 KBS, 노영 방송 KBS를 고발한다.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님의 투쟁을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지금 이제 KBS에 요즘에 보니까 5.18 문제, 뭐 네. 문다의 문제, 이거는 왜 안 다뤄요? 예. 잠깐 그 전에 제가 네. 왜 KBS 우리 회사 문제인데 제가 네. 회사에 누워서 침 뱉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회사가 아니라 언론기관이고 네. 여러분 모두가 수신료 2,500원을 그렇죠. 내는 공영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이 KBS는 문재인 정권의 방송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방송이 아닙니다. 네. 국민의 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2,500원을 내서 움직이는 회사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영하지 못하니까 KBS 임직원에게 위탁해서 경영을 시켰고 그야말로 공영방송으로서 국영도 아닌 민영도 아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적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방송이 문재인 정권의 홍보 매체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방송이 아니라 국민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흉기가 되어버렸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 방송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현안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김태우, 김경수 네. 뭐 이분들이 지금 김태우는 폭로한 것들이고요. 그 폭로한 내용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미 방송도 많이 다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블랙리스트,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보니까 법무부 등 해서 곳곳에 과거의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다면 지금은 이 사람은 어떻게 옷을 벗길까? 네. 자리에서 내릴까? 스텝 다운 시킬까? 이런 거고요. 차원의 다른 문제. 아니 인민재판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당신이 뭐 언제 4년 전에 쓴 기자, 네. 뭐 너는 부역자다. 네. 예. 완전히 옛날에 무슨 붉은 무리들 공산당들이 인민재판한 거하고 맞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런 그 KBS 보도 행태를 보면 네. 지금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그다음에 손석희 네네. 게다가 김경수 이런 그 정권의 불리한 보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볼 수가 5.18만 없어요. 관련하더라도 이제 5.18 관련해서 공청회가 2월 8일 날 열리는데 네. 2월 8일 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그 관련 뉴스를 당일날 9시 뉴스 한 20분경에 한 꼭지였습니다. 보통 9시 뉴스가 27꼭지예요. 어느 기자가 보도합니다라는 게 27개 됩니다. 그 리포트라 그러는데 그다음에 2월 9일도 한 꼭지였습니다. 네. 2월 8일에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했고 2월 9일에는 이렇게 했더니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네. 반발하는 보도가 있고 2월 1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꼭지씩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날 뭐가 있었냐면 김태우 전 청와대 감찰반 수사관이 폭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2월 11일부터 갑자기 5.18이 톱 뉴스로 바뀝니다. 저 밑에 있던 것이 세 개로 꼭지가 세 개로 가면서 5.18 망언이라고 바뀌면서 KBS 뉴스에서 2월 11일, 12일, 13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톱 뉴스화 되면서 이게 자유한국당의 망언, 3인방, 제명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시민단체들의 인터뷰 또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자들 인터뷰를 내세우면서 이제 그 극도로 5.18을 폄훼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났다. 네. 자유한국당은 공당으로서 하지 못할 노릇을 했다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나옵니다. 물론 자유한국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5.18 문제를 제기할 때 세련되게 또는 그 팩트 위주로 그렇게 네. 하지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사과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팩트로서 다시 반증을 하면 됩니다. 네, 반론을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게 극우 정당이다 하고 폄훼했던 이런 게 있고 가령 손혜원 기사만 하더라도 네, 과거에 네. 손혜원 국회의원이 목포에 집을 막 몇 채나 샀다고 네, SBS 특종 보도를 먼저 했습니다. 네. 한 2, 3일 뒤에 있다가 KBS가 어떤 보도를 했냐면 손혜원 씨가 목포에 산 집은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 리포트를 했어요.
그 다음 날 뭘 했냐면 손혜원 씨를 KBS 9시 뉴스 스튜디오에 불러가지고 그러니까요. 10분 동안 변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권에 불리한 것은 덮기 바쁘다. 감추기 바쁘다라고 저는 봐줬고,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공영방송 KBS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거꾸로 김정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제동이라는 코너에 출연시켜가지고 김정은 그 찬양하는 출연이랑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위인이다,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한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김정은은 매너 있고 젠틀하고 막 그런 보도를 했고,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세습 체제라면 왜 박정희와 박근혜로 이어지는 것은 세습 체제라고 하지 않나, 막 이런 발언도 했고요.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자막을 크게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김제동에게 회당 출연료가 30분인데요, 350만 원, 연간 따지니까 7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좌파들의 어떤 먹잇감이 되어버린 듯한 생태계가 되어버렸던 KBS, 이 KBS를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KBS가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고 난 이후에 시청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기 전에 9시 뉴스 시청률이 18, 9%, 20%까지 갔는데 지금 2% 정도, 한 40% 이상이 폭락했습니다. MBC도 마찬가지인데 MBC는 한 2, 3%. 한때 MBC가 1% 시청률이 나온 적이 있었고, 누가 봐요 MBC.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칭송하고 문재인은 찬양하고, 그리고 그 반대 세력인 박근혜, 이명박 등 해서 이거는 굉장하게 그 보수의 혐오를 불어일으키는, 과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다, 특활비 뭐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을 들춰내가지고 털어가지고 보도하고 있는,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시청률이 12%, 3%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MBC, SBS, KBS 등 해서 이런 그 공중파 방송의 노조가 누구냐면, 잡고 있는 게 주로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입니다. 이 언론노조 강령에 보면 정치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정치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해요. 그 노동조합이 이 정치 활동을 한다는 강령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책 협약을 맺어가지고 4월 27일 날 한 팀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잘못된 거는 그냥 덮어주고, 또 잘한다는 거는 키워주고, 안 좋은 거는 빼버리는 이런 보도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지적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지형을 보면, 이념 지형을 보면 좌파의 한 30%, 우파의 한 30% 있다고 하면, 가운데 한 40%가 여전히 이 그 부동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냐면 여전히 지상파를 봅니다. 그게 이제 KBS, MBC, SBS 등을 합치면 한 40%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전히 장악된 언론에 의해서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많이 보고 있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면 왜 그렇게 문재인이 못하고 있는데 높냐 하면, 거기 청들이 응답을 하고 우파들은 아예 응답을 하지 않는 그런 청이기 때문에 지금 쏠림 현상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KBS가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보도, 또는 경영, 조금 전에 말씀 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경영도 말하자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위원장 출신이 KBS 사장과 MBC 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직급대로 그대로 KBS의 직급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조 간부가 KBS 간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조에 무슨 국장 했던 사람이 KBS에 무슨 국장 한다든지 무슨 부장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노사동체, 그걸 노영방송 이라고 그러고, 우리 안에서는 동아리라고 부릅니다. 노조에서 형님 동생 하던 사람들이 방송에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투인데요. 어쨌든 공영방송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이제 아까 성창경 위원장한테,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KBS가 분명히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고 상식 있는 방송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노조가 이 노조 동아리가 이렇게 KBS를 다 말아먹냐,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 이랬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던져주는, 말하자면은 이 떡 하나, 뭐 고기 한 점, 이거를 받고 자기가 무슨 뭐 본부장,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KBS의 그 임원들을 보면은, 또는 간부급으로 보면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들을 일부러 너 부장 시켜줄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KBS 교양악단의 이사장이라는 사람도 노조위원장의 와이프였던 사람을 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양악단의 사장. 네, 사장을. 예, 예. 그런 거는 KBS 안에서 얘기 안 됐어요. 많이 됐죠. 그러니까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런 상황을. 그런 네. 상황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네. 그 당시에 공포 분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그 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이 되고 난 뒤에 곧바로 만드는 것이 KBS 적폐청산위원회, 네. MBC 적폐청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 MBC는 그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MBC 정상화위원회, 네. KBS는 진실과 미래위원회. 네. 얼마나 이 명칭이 좋습니까? 좌파들은 그런 명칭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기구가 KBS만 하더라도 그 진실과 미래기구위원회 안에 15명의 기자, PD, 경영직군 이런 사람들이 선배를 불러 조사해가지고 과거에 당신이 이런 보도를 했지. 과거에 당신이 이런 활동을 했지. 그러니까 과거 9년, 10년 보수정권 시절에서 했던 활동들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폐청산위원회군요. 적폐청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복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네. 보복. 마찬가지로 MBC도 그렇게 해서 무려 16명을 해임했습니다. 해고.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최성호 사장과 뭐 이용막 기자를 찾아가서 뭐 병을 문병을 하면서 부둥켜 안고 약속했던 뭐. 것들이 과거에 해임됐던 기자들을 이제 복직시켜 줬는데 드러난 뒤에 자기 편은 복직시켜주고 반대파라고 봐지는 사람들은 해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들었으면 그 누군가가 나서서 잠깐만요 교양악당 사장의 전임 그것도 퇴직한 네. 노조의 간부 부인이 오는데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잠깐만 당신 오하라고 할 경우 조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생명서를 써서 하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네. 마치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야당이 있어도 야당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일방통행하듯이 지금 KBS도 특정 노조가 사측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그 사람은 뭐 클래식 음악을 해본 적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고 제가 좀 아는데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KBS 교향악단 사장이 되냐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가끔 음악회를 간다고. 이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BS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김제동 프로그램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진짜 몰락 그 자체고 그다음에 더 그런 거는 김제동을 앞으로 내세웠던 PD들도 되게 지금 엄청 곤란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제동이 너무 뭘 아는 게 없어가지고 막 그 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유 그래서 써준 거대로 또 가끔 하지도 않고 이래서 정말 무식과 무교양을 드러내는 말하자면은 옛날에 완장차고 그냥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이러는데 무슨 여맹위원장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KBS 노조위원장 와이프였던 사람이 KBS 교향악단 사장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뭐 김제동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으로 공포 분위기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네.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김제동도 데려오고 김용민이라고 옛날에 네네. 욕설을 많이 했던 그렇죠. 분이 있습니다. 라디오 네. MC를 하고 있고요. 뭐 하여튼 그런 류의 좌파 성향의 이 패널들이 KBS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KBS에서 자기 손으로 사표를 내고 나갔던 기자 둘, 네. 이 사람들이 뉴스타파라는 좌파 매체에 들어가 있던 네. 사람들인데 갑자기 또 이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과거에 제대로 언론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나간 피해자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채용 권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채용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네. 공개 채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것도 나중에 채용 비리로 기록될 네.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어쨌든 네. 지금 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미안해서 말 못할 것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많이 피웠던 기자와 PD들은 조용히 하고 있나? 네. 이게 정말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자와 PD들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0% 정도가 아까 말한 좌파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보직을 갖고 있어요. 네. 다 보직을. 전면했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하다못해 팀장, 부장들 다 갖고 있고 나머지 일부 극소수 말하자면 부장 가운데
언론 노조 소속의 노조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부장으로 안출 만한 자기 안 되니까 네. 회사에서 규정을 바꿔가지고 아, 직급을 네. 낮춰가지고 오. 인사 규정을 바꿨어요. 네. 낮춰가지고도 집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무노조 네. 그러니까 노조 안 드는 사람들 위주로 좀 집어넣기도 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당신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잘 해먹고 거꾸로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반대로 하니까 반발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것 같으면 나오지도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KBS는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미 자격화가 됐고 그때 언론 노조가 생겼는데 그 이후에 언론 노조가 생겼는데 언론 노조에 가입되는 기자가 90% 정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이미 내부 구성원들은 그 좌파 성향의 노조가 장악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파 정권 때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세월호, 네. 그다음에 그 문창극 보도, 네네네. 그다음에 광우병 네, 이게 좌파 네. 정권 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파 살아 정권 있어요. 그들은 언제나. 우파 정권 네, 때 또아리를 뜨고. 그걸 방송한 거고. 그러니까 우파 정권 때 뭐 사장과 이사 또는 그 간부들이 뭘 했냐면 제발 가만히 놔두면 좌파 방송을 하니까 기계적인 중립만 해다오. 그러니까 좌파 하나 넣었으면 그에 맞는 우파도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인터뷰를 균형을 맞춰라 정도였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한쪽을 방송을 하는 편을 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적폐청산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보복조사 수사도 하지 않았고요. 그 과정에 뭐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이 제기돼서 저희가 고소도 했지만 네. 경찰에서 무혐의를 또 내버리고 피해자가 분명히 자기는 있다고 이제 그 경찰 진술도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공영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검찰, 경찰, 국정원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빠져나갔을까요? 어떻게 해서 군인들이 저렇게 말 못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 안에 군에도 경찰에도 그런 적폐청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작업들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KBS 안에 적폐청산위원회가 6명이 있는데요. 네. 그 위원 중에 외부에서 세월호 그 진상조사위원회 했던 분이 한 분 있고요.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 한 분 들어왔습니다. 아. 외부 인원 중 가운데. 네. 아니 군 적폐청산하는 위원이 왜 KBS 들어와가지고 기자 PD들을 조사를 합니까? 진짜 군부 독재 지들이 예? 맨날 비판하는 군부 독재를 네. 자기네들이 하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무섭네요 정말. 이런 네. 것들이 저는 그 대한민국이 네. 적화되고 있다고 무수히 외치고 하고 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조용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아유. 우리 국민 소득이 3만 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저항하면 뺏길까 봐 그런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지금 뭐 해보고요. KBS의 경우는 뺏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슨 길에 그 굴러다니는 돌처럼 막 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성창경 위원장하고 저 안영환 이렇게 원로 KBS 이 선배님들이 정말 지금 KBS는 없어지는 게 낫다. 아예 그냥 없애는 게 낫다 이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뭐 전두환, 뭐 노태우 이 정권 때 굉장히 정권에 대해서 뾰족했고 아주 반골이었던 분들도 거기에 나오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훨씬 더 애국적인 정권이었다. 그들은 북한에다가 이렇게 갖다 바치고 김정은 칭송하는 방송은 안 했다. KBS 없어져야 된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 근데 또 다른 분들도 정말 이 KBS는 지금 없어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그때 김재동 그 방송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를 하고 저널리즘 제의라는 게 이제는 KBS가 다른 그 정권에 대해서 뾰족한 다른 언론까지도 대신 때려주는 역할까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최근에 기가 막힌 게 KBS가 일기예보를 어저께 했던 거를 오늘 9시 뉴스에 그걸 한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방송 사고입니다. 아마 일본의 NHK라든가 영국의 BBC라면 사장이 사표냈을 겁니다. 그리고 온 방송국이 뒤집어질 얘기인데 그 후 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누가 책임졌습니까? 책임지는 사람 지금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성명서를 써서 네. 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사과를 했지.
사실 그것도 날씨를 진행했던 기상캐스터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오늘 한 게 네. 어제 나갔던 거 또 나가는 거예요 하고 하니까 네. 그게 문제가 이제 알려졌고 오. 그러니까 참. 그날 밤 9시 뉴스에 앵커가 그 날씨가 잘못 나왔습니다라는 걸 모르고 지나갔고 그래서 크로징 멘트에서도 죄송하다는 사과 말이 한 것이 아니라 그 5.18 관련된 것을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빗대서 네. 사과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사과하지 않는다. 네. 우파들이 이렇게 아주 꾸짖는 멘트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KBS의 이런 그 게이트키핑 과정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곳곳에 부장 또는 팀장, 국장들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간섭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제대로 검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밑에 사람들의 제작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대면 간섭한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작자의 의견이 바로 그래 방송으로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네. 이게 이제 KBS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MBC는 그나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조차 네. 이를테면 김세희 기자가 노조 네, 활동하고 네.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같이 나와서 그 집회도 하고 알립시다 했더니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그렇죠. 해도 네. 자기들이 나서면 바로 재능 있는 젊은이인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이 정정님이 날씨를 제방하는 KBS 그리고 이 라파솔님이 어떻게 재난 방송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KBS 노조는 이런 걸 다 떠나갔고 지금 돈방석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를 제가 미친 네. 언론에서 읽었는데 그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 그 하는 이 비용이 노조로 들어간다면서요? 그게 실화입니까? 이제 이 제도가 예. 좀 바뀌긴 하는데요. 네네. 그동안 네. KBS의 그 노동조합의 재원이라는 게 네. 거의 한 1%, 통상 네. 임금의 1% 정도 됩니다. 네. 그 노조회비가. 연봉 네. 1억이면 네. 연간 120만 원. 와, 그러니까 굉장하네요. 매달 10만 원씩 노조회비로 걷어가는 어마어마하네요. 거죠. 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언론노조,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노조 연맹에 갖다 바치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외에 주차장 네. 또 커피숍 네. KBS 안에 커피숍이 제법 많아요. 네. 웨딩홀 네. 뭐 그다음에 KBS 커피숍만 하더라도요. 그거는 논하는 장사예요. 아이고 깜짝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노조가 이제 경영을 했고 그 네. 관리를 했는데 이제 네. 그게 그동안 공영 노조가 계속 성명서를 쓰고 해서 이제 이관을 했거나 하는 작업에 절차가 들어갔다고 들었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노조는 다른 꼼수를 서갖고 결국 좌파들이 원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과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챙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상한 게요. 네. 그때 이제 미친 언론이라는 책을 이제 쓰셨어요. 네. 그런데 그 책에서 보면은 정현주 사장 때 그 북한에서 방송을 하면서 기자재가 너무 낡았다고 해서 그거 그냥 북한에다가 주고 갔다면서요. 이것도 실화죠. 그럼요. 그 전국 노래자랑 국민들의 돈 아니에요. 전국 네. 노래자랑 하고 난 뒤에 그게 뭐 중계차라든지 그 부기자재들을 낡았다는 형식으로 이제 줬다 그때 알려졌고요. 아예 KBS 안에 남북 교류 협력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부장 있다가 아마 지금은 국장급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3월 1일 날 뭐 건국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3.1절 100주년 이런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북한하고 이제 할 그런 그 스케줄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네. 우리 이 KBS와 포함한 이 지상파들이 말하자면 남북 간의 교류 앞서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런 벽을 허물고 말하자면 우리 체제를 북한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를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네. 인물 이런 것들 소개하고 있고요. 북한 관련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제동에서는 짐 네. 로저스라고 이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켜갖고 뭐 북한이 투자자라 하는 사람 말이죠. 북한이 엄청나게 여기가 노다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뭐 통일은 대박이다 막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지금 철떡 가는데 지금 7조부터 시작해갖고 지난번에 그 거둔 문재인 정권에 가렴 주고 25조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이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요.
정말 조지 소로스가 나는 쟤하고 같이 한 팀이었던 적이 없다. 쟤는 내 보조였다 이러고요. 세계 일주하면서 그냥 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꼴리면은 뭐 이렇게 좀 사고요. 애널리스트로서 있었던 사람이지 투자자의 급에 갔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무슨 신격화 시켜갖고 하긴 김재동이가 무식하니까 뭐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도 이것도 뭐 저기 구분도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공영방송에서 여과 없이 한다.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짐 로저스는 NHK 같은 데는 발도 못 내미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김정은이 온다 뭐 이렇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고 뭐 수학여행은 평양으로 내지는 김정은 선물을 위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고 뭐 김정은한테 훈장도 줘야 된다. 뭐 별 발광을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별 선동을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KBS 안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에 KBS 정문 앞에 대형 사진을 네. 천막으로 만들어서 붙였는데 거기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을 붙여갖고 한 3개월 이상 걸어놓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3.1절 관련해서 특집을 많이 만들고 있고 뭐 지금 이런저런 그걸 다 공개도 하지 않아요. 네. 미리 여론의 물매를 맞을까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곧 그게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북한을 그 친구처럼 그렇죠. 편안하고 네. 다정한 네. 이웃처럼 만드는 네. 작업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아까 정은이는 착한 애고 네, 네. 걔는 죄도 없고 네. 그냥 많이 먹어서 뚱뚱할 뿐이다. 네, 네. 귀엽지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죠 앞으로. 네. 그러니까 그동안 뉴스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김정은 그 회담을 하고 평양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백두산 올라갈 때도 뭐 이 백두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단을 할 때마다 가끔씩 오르고 했던 백두산 천지 뭐 저도, 이런 네. 이런 멘트를 막 쓰고요. 정말 먹는 거 올라와서 아니 네. 이 대한민국의 개명한 천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세드라님이 조관우의 새 앨범 제목이 평양의 거라고 하는군요. 기가 막힘. 네. 조관우 씨는 뭐 평양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는 평양 하면서 평양으로 가서 거기서 가수 활동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와, 진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이게 네. 그 공영방송 미디어고 네. 지금 그 우리 그 전효 선배님이 하고 계시는 이게 안전 빵빵도 아주 중요한 매체지만 네. 아무리 이렇게 유튜브가 활성화됐다고 손 치더라도 아직 국민의 10%가 보지 않고 10%가 네. 어디 있습니까? 아주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미디어 소비자들은 아직도 지상파를 보고 있고 그렇죠. 케이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면 내년 총선 그다음에 대선 또 다른 왜곡되고 조작된 정보 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또 다른 그 좌파 정권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들 정말 이게 틀린 방송이고 틀린 미디어다 싶으면 끊어주십시오. 보지 마십시오. 네. 제가 그 수신료를 내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런 미디어는 왜곡 조작된 걸 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막게 만들고 잘못된 네. 정보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주 혼탁한 걸 집어넣는 그런 사회적인 악입니다. 네. 보지 말고 정말 유튜브라도 많이 좀 보셔서 제대로 된 이런 분별력, 판단력을 좀 가지셔서 어떤 정보가 나오더라도 뉴스가 나오더라도 왜 저 인터뷰를 했지? 왜 저런 제목을 달았을까? 뭐 이런 왜 저런 그림을 썼지? 하는 그런 그 비평적인 관점에서 뉴스를 보시면 세상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기지 않을까. 지금 왜냐하면 굉장하게 크리티컬한 상황이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치명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엠마님께서 뭐 조관우뿐이냐, 그 김범수도 뭐 열차 타고 뭐 유럽까지라는 노래를 발표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연예인들이 다 동원되고 선전선동대로 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해방 전후사 때 그 프로 연예인들, 뭐 프로 문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완전히 예술을 도구화 삼은. 연예인들이 정말 현성오리처럼 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런 점에서 저는 연예인들도 방송인들도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내가 예술가로서 진정한 방송인으로서 내가 서야 될 자리인가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오죽하면은 현직 방송인인 분이 KBS 보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서 회장님 KBS 수신료 거부는 KBS에 전화하셔도 되고 한전에다가 분리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즘은 KBS 시청료를 내지 않는 분들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박연희님께서 슈퍼챗으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안전빵빵 응원한다. 블루리본 운동 반드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하고 이 블루 리본 운동을 하고요. 아주 좋은 예를 아이디어 들면은 같아요. 예. 블루 팔찌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우리는 한 팀 이러면서 딱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동아리, 정말 양승 동아리가 KBS라는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치욕적인 일입니다. 제가 한 네. 번씩 성명서를 쓰니까 네. 연합 그 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신. 있죠. 네. 거기 있는 분도 네. 제 성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우리도 똑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MBC는 더 심하고요. KBS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KBS, MBC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암에 걸린 민주노총 산하의 간부를 했던 이용마 기자를 보듬고 그 이용마 기자가 글을 올렸을 때 밑에는 소득주도 성장 계속해 주십시오. 저도 그리고, 봤어요. 예.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재벌 계약 뭐 정책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아픈 분은 저는 그 이용마 기자의 병마 싸워서 이기기를 응원하기도 하고 네. 참 빨리 쾌차하기를 빕니다만은 정말 그 고통에 있고 암에 걸린 분이 정말 그런 글을 써야 될 상황일까 싶을 정도로 내 한 몸 다 바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암 환자는요. 네. 막 신경 쓰고 이러면 힘든데 거기 또 대통령이 가갖고 사진 찍고 난리 나고 그것도 선전선동의 도구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도 보십시오. 그 김복동 할머니라고 얼마 전에 네, 돌아가셨지 네. 않습니까? 네. 위안부 할머니. 거기 가서 대통령이 헌절을 했어요. 물론 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경의를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이미지 브랜드가 돼서 이것만을 즐긴다면 네. 지금 왜 그런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고 그런 할머니들이 아파할까요? 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문제는 일본에 대한 사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본의 네. 사과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했던 정치 세력, 대한민국을 외침으로부터 막지 못했던 대한민국 남자들, 이 남자들이 약했고 군인들이 상무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제가 대한민국을 침략했고 그 가운데 희생된 분들이 여성들이고 어린이들이고 노인들이고 약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를 힘을 키워가지고 정말 다시는 일본이나 이웃 나라가 우리를 넘나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고 지도자들의 역할인데 계속해서 무슨 비행기 뭐 초계정 어떻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뭐 깐죽거리고 일본과의 뭐 마찰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일본이 사과하라고 한다면 사과하면 나라 지켜집니까? 사과하면 물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말 그 사과를 받아야 될 분 맞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근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나라를 강하게 그래서 경제 턴턴, 국방 강화 이런 걸 하도록 만들어난 이 정권이고 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그분들이 뭐 환자 껴안고 눈맞이 낮아가지고 그런 도시락 쇼를 배달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뜻깊었어요. 예, 어울리더라고요. 아주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자,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직업이 되도록 우리 열심히 예. 우파 집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가 돼서 뭉치도록 합시다. 오늘 정말 성 위원장님께서 나오셔갖고 백미가 그겁니다. 북한을 주적에서 빼려고 하니까 주적을 일본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네. 그게 이 문재인 정권 나라라고는 하나도 정말 돌보지 않는 그런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조시아 김님께서 다음 포탈대는 어떤 세력이 있을까? 저는 짝퉁 두루킹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네네. 독버섯처럼 많아요. 있다고 저는 많다고 생각을 봅니다. 합니다. 예. 진짜 오늘요 너무 이 힘든 시간에 또 이 KBS에 있으면서 KBS 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습니까? 저는 제가 KBS 출신이라서 제 가슴도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찢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그런 방송이 양승 동아리 노영 방송 KBS입니다.
여러분 KBS 끊어주시고요. 수신료 내지 말아주시고 그다음에 우파가 다시 집권했을 때 제대로 된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다 부숴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한 말씀 또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네. 이제 계속 이걸 모니터를 했다가 또 징계를 하고 고소고발을 네.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고소고발 건으로 걸려있는 아유. 한 7건이 되는데요. 네. 뭐 하여튼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은 경찰서나 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저 비슷하시군요. 네, 제가 해야 옛날에 되는데. 한나라당 있을 때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네. 내가 그래서 남부법원에 식당 메뉴까지 다 외웠어요. 저는 거기 그 경찰서에 있는 수위 보시는 그, 네. 그 의경들이 저를 네. 다 알아봐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도 아니고 위원장님 그거예요. 또 해요? 아니 왜 지난주에는 왜 안 오셨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어디 아프셨어요? 그 뭐 뭐 이런 거. 명찰 받아가려면 그냥 가시라고 네.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KBS의 수신료를 내지 마라 소리는 저는 감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신료를 안 내면 만약에 세상이 바뀌었다면 네. 그때 KBS 네. 공정방송, 공영방송을 할래도 수신료를 끊어버리면 KBS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지금 KBS에 계시니까 이런 거고요. 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네, 네. 또 하나, 지금 우리 예. 또 위원장님이 고소받으면 예, 안 되니까 예.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또 KBS를 보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 왜곡 편파 보도하는 네. 미디어 그 어떤 것도 보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영혼을 네.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뭐, 저널리즘 제2 여기 나와가지고,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온갖 언론을 짓이고 있는데요. 그거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네. 저널리즘 제의를 지난주에 네. 5.18을 했는데요. 네. 네 분의 패널을 넣었는데 하나같이 원래 패널에 넣으면요, 그 좌파 있으면 우파가 있고 진보가 그렇죠. 있으면 보수가 있어서 서로 최소한 토론을- 보수는 섞어라도 주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얘네들은 안 섞어요. 네. 좌파 성향의 인물 네 사람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왜 5.18을 이렇게 막말을 하냐. 그리고 이 5.18을 제대로 보도하는 매체는 어디다 막 이렇게 하고요. 정말 이런 보도를 왜 하냐. 왜 이런 공론화를 국회의원들 왜 네. 하냐. 막 이렇게 조지는데 1시간 동안 정말 제가 억지로 모니터하기 위해서 봤는데 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께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요, 이번 주말에는 어느 골프장으로 골프 치러 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요, 겉으로는 뭐 노조가 어떻고 방송이 어쩌죠? 골프장에서 아예 살다시피 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정말 우리가 아르마니 좌파하는데 거기에 골프 좌파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샴페인 마시고 골프 치고 그것도 호화 골프장마다 치고 싶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 부탁해갖고 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 시대의 빈자와 약자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정말 이 먹는 시간에 거 역겨운 하나는 좀 사람들입니다. 자랑을 좀 해야 네.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저희가 초기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네. 했습니다. 이 조직과 활동이 기존에 있는 감사도 있고 방송법에 중복 감사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는데 위배된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더니 남부지방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서 저희들 받아줘서 그게 KBS 기자와 PD 등 한 20여 명을 징계를 하려고 하는 날이 그 다음 날 오후 2시인데 네. 오늘 저녁 6시경에 이 단체는 활동에 불법성이 있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아. 마치 뭐 이게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다가 네. 막 휘두를 때 잠깐 하고 말 타고 온 사람이 스톱시킨 뭐 그런 있어가지고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저희 씬이네요. 우리 막 불렀고요. 부둥켜 안고 우시고. MBC에 16명이 잘렸는데 우리도 잘리기 직전에 그런 투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다른 기관에도 법적으로 투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대부분 전부 다 머리 숙이고 숨어버리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도 진실과 미래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이름으로 징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이 작전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감사를 서로 선임됐거든요. 네. 감사가 다시 과거 걸 조사하겠다고. 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왜곡 보도, 편파 보도 이걸 조사하는 게 아니라 과거 5년, 10년 전에 조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라는 거는 여러분 가시밭기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다시피 하면서 성창경 위원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KBS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루리본 운동도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보수의 정말 보수의 진면목을 보여줘서 이제 달의 몰락과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성창경 위원장님 화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네, 안전빵빵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네.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창경 전육의 안전빵빵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지금 아주 앉은 자리가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안영환 선수가 일찌감치 나올 겁니다.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안방TV,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정한 방송, 진짜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방 네. TV를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